4차 산업혁명은 없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혁명이 융합되면서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2040 디바이티스라는 책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홍수에 빠졌다. 서점과 정계, 언론, 학교까지 4차 산업혁명이 빠지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용어가 넘쳐난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과학기술혁명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건 지금 벌어지는 과학기술혁명을 무엇이라 부르던 되돌릴 수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다. 이 기술혁명에서 뒤처지면 생존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기술혁명의 폭발력을 맛보는 운명의 출발선에 섰다. 4차 산업혁명은 모두가 알다시피 독일인 클라우스 슈바프가 가장 먼저 꺼내든 용어이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인 그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던진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다. 현재 직면한 과학기술혁명은 이 전과는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면에서 크게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 진단이다. 진단이 옳고 정확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결론은 이미 진행되는 현재와 미래의 과거를 잘라 대입한 모양새이다. 4차 산업혁명처럼 1차 산업혁명부터 계속 구간을 나눠 이해하려면 계단식으로 변해야 하겠지만 1750년대 산업혁명 이후로 변화는 가속되어 계속 급격해졌고 폭 또한 계속 넓어졌다. 다만 지금은 그 속도와 폭이 수직을 향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슈바프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산실인 미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공식 문서에도 거의 등장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혁명이 폭발해 융합하고 있고 불과 몇십 년이면 인류의 운명도 바뀌게 될 것이다. 슈바프가 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심각하게 생각해볼 과제들이다. 우선 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지 살펴보자.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철도와 중기기관을 바탕으로 한 기계에서 대량 생산을 탄생시켰다. 20세기를 전후로는 전기와 조립 공정이 가세하면서 대량 생산을 가속했는데 이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1960년대 이후로는 컴퓨터, 인터넷이 발전을 주도했다. 슈바프는 이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했다.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시작과 함께 출현했는데 모바일 인터넷,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핵심 요소로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우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기술혁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이 다른 특징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야의 기술이 융합한다는 점과 그 기술이 확산하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물리학과 생물학에 인공지능이 가세하고 기계공학에 바이오 기술이 융합하는 식으로 기술이 융합하고 그 속도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슈바프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법과 제도도 문제이다. 항상 법과 제도는 문제가 심각해져야 바꾸는 특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 그리고 앞으로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딜로이트는 기술의 변화가 개인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를 바꾸고 마지막에 가서야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구 한편에서는 2019년에도 인류의 40%가 넘는 33억 명이 아직 인터넷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은 과거 100여 년간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다. 그 중심에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바탕을 둔 기업들이 있다.
미국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대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이 등장하면 정당한 가격으로 기업을 사거나 기술에 투자해 준다. 기술의 아이디어가 좋다면 클라우드 펀딩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벌써 파산했어야 옳다. 이것이 미국이 혁신을 주도하는 간단한 논리이다. 미국은 이런 기업 생태계를 법과 제도로 지원한다. 그래서 자본과 기술, 무엇보다도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기술 혁명을 주도한다. 미국은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3D 프린팅 분야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앞섰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만든 결과이다. 우리 상황은 어떨까?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면 알 수 있다. 산업혁명을 포함한 모든 혁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혁명을 정부가 주도하면 독재고, 민간이 주도해야 혁명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주도해서는 1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가별 전략을 보면 이런 상황은 더 명확해진다. 미국은 대부분을 민간이, 독일과 일본은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고, 중국은 정부가 그림을 그리고 기업이 움직인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한다. 미국과 독일, 중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융합의 방향을 설계했다. 미국, 독일, 중국의 차이라면 독일은 자동차 공장과 같은 기술로 제조의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점에서, 중국은 내수 시장을 우선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본은 로봇, 금융, 사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 미국은 산업혁명 이후 지속해온 제조와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깨겠다는 생각이다. 사람이 움직이던 공장, 병원, 매장, 학교조차 인공지능으로 가동되는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독일은 이미 2012년부터 미국 및 일본 기업과 손잡고 자신들이 가진 제조의 강점을 인더스트리 4.0으로 표방하며 개발, 생산, 서비스 등의 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는 모델을 완성해가고 있다. 일본은 센서, 로봇, 금융 등으로 차별화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우며 내수의 기반을 둔 기술 개발 전략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기술 기업을 사들이며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다. 독일에는 쿠카와 같은 산업용 로봇 세계 1위 기업이 있다. 이 로봇이 가득한 공장을 만드는 것이 자동화 공장 건설이다. 하지만 이 공장을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은 인공지능이다. 2018년 OECD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독일을 세계 7위권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1위, 다음은 중국,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일본, 그 다음이 독일이다. 물론 한국은 그보다 한참 아래인 10위권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독일은 인공지능에서 앞선 미국 기업과 협력해 공장을 건설한다. IBM이 인공지능으로 공장을 구동하는 사이버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고, 독일의 쿠카가 생산용 로봇을 제작하고, 일본의 키엔스가 센서와 계측 장비를 설계하여 협업으로 자동화 공장을 건설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람을 키우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인구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접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기술을 가진 기업, 국가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지금은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이다. 이미 기술이 만들어낸 실업과 싸우는 과정에 돌입했지만 2020년부터는 덩치가 계속 커지는 실업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한다. 우리가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게임에서 이긴다. 2040 디바이디스 중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 만화에서나 보았던 공상과학 같은 일들이 요즘 현실에서 이루어져 사용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꿈을 그려보는 희망찬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